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신차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6세대 C클래스인데요.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요. 차체 크기도 조금 더 커졌고 실내 디자인 변화, 옵션 변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승회를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차의 승차감, 그리고 옵션이 얼마나 좋은지, 고급차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스 하면 베이비 S클래스라고 불리는 만큼 외형 디자인은 S클래스를 닮았습니다. 앞모습도 보시면 헤드램프가 조금 더 깔끔한 눈썹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C300 AMG 라인이라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면은 여기 삼각별 마크를 형상화한 이런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AMG 라인이기 때문에 범퍼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스포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과 비교하면 저는 차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보닛 라인이 조금 더 낮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실제 사이즈도 커졌지만 보기에도 조금 더 넓고 길어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차체 길이도 몇 cm가량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2.5cm 정도 길어져서 조금 더 실내 거주성을 확보한 모습이고요. 300 AMG 라인이기 때문에 19인치 타이어 휠이 들어갔고요. 아래 등급 C200 아방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타이어와 휠이 들어갑니다. 지금 스포커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로 돼 있어서 사실 AMG 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아방가르드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휠 디자인 들어가 있고, 나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MW 3 시리즈 같은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이나 라인은 아니지만 유려한 곡선 자체가 S클래스나 E클래스 같은 차들의 축소판으로 비율이 굉장히 균형감 있게 잘 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날을 많이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이제 윈도우 요 라인 바로 아래쪽이랑 요 아래쪽에도 한 번씩 각을 잡긴 했는데, 옆쪽에서 봤을 때는 좀 풍부한 볼륨감을 바탕으로 우아하게 디자인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사양은 아닌데 이 차가 C클래스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뒷바퀴에 조향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전시장에 가셔서 오더를 집어 넣을 때 후륜 조향 시스템을 넣고 싶다 하면은 뒷바퀴가 S클래스처럼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차가 휠베이스가 그렇게 길고 뭐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뒷바퀴를 조향하는 것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뒷모습은 S클래스를 역시 많이 닮았습니다. 안쪽에 디테일들은 사실 이전 C클래스에서도 굉장히 좀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모델도 면발광으로 들어가는 LED랑 안쪽에 이렇게 구조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입체감,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움을 많이 높인 느낌입니다. 디자인은 사실 5세대도 그렇고 6세대도 그렇고 크게 나무랄 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준으로는 뒤쪽 모습은 5세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가운데로 선이 모이는 라인 자체가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지 뒷모습은 좀 부러웁니다. 트렁크 공간만 살짝 보면 C200, C300 둘 다 전동식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전과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뭐 중형급에 가까운 트렁크 공간을 가졌다. 그래서 뭐 널찍하게 돼 있고, 옆쪽에 레버도 있어가지고 폴딩도 그냥 이렇게 누르면 폴딩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차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단순한 기능임에도 이렇게 트렁크에서 버튼을 눌러서 혼자 넘어가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세단들은 편의성이 좀 더 증대된 모습입니다. 정말 베이비 S클래스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앞살입니다. 앞살. 제가 BMW 3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차의 외형적인 모습도 굉장히 멋있고 그 스포츠성 높은 주행 감각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내는 C클래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C클래스가 정말 고급스럽네요. 5세대도 동급 중에 가장 고급스럽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괜찮았는데 6세대는 그거보다 한층 더 진화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단가를 굉장히 높게 쓴 흔적이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마감하지 않고 다 어딘가를 좀 띄워놓고 한 번 더 접고 조금 더 무늬를 넣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인상 그렇고요. 많이 보셨을 신형 AMG 라인 들어간 모델들에 다 들어가는 잠자리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는데, 양쪽에 스포크 2개가 나와있는 신형 AMG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요. 다기능 스위치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차도 그렇고 C200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나 차선 유지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BMW에서 옵션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이 차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시동 좀 걸어보면 조용하죠. 아무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걸리는 느낌은 조용합니다. 근데 밖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계기판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여기도 큼지막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보다 한 30% 작은 크기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경로 안내만 잘한다면 굉장히 좋은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계기판에도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니까 수입차에서 단점으로 꼽히던 내비게이션 시스템, 여기선 또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트 재질이 둘 다 만졌을 때 부드럽고 푹신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AMG 라인이긴 하지만 이 옆구리를 감싸는 거는 많이 튀어나와 있을지언정 시트 자체는 좀 푹신한 편입니다. C200이랑의 차이점은 아방가르드 모델은 여기가 나무로 돼 있어요. 요트의 나무 데크 이런 걸 보는 듯 했는데 이 차는 이제 전부 다 하이글로스 재질로 좀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굉장히 하이테크적이고 고급스럽고 정말 만족스러운데, 이런데 여기 끝에 쪽에 이런 것들이 좀 유격이 있어요. 모게티가 아닌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완벽했을 뻔했는데 이거 지금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C200도 제가 실내를 봤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마감 퀄리티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뭐 이런데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 찌그덕거리면서 움직이는 게 거슬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다 들어갔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고요. C200 아방가르드는 어라운드 뷰는 없어요. 그냥 후방 카메라만 있고 C300 AMG 라인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옵션 차이들이 생기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두 모델에 다 있고요. 뒷좌석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드는 정도 수준입니다. 전보다 많이 넓어졌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근데 시트를 보시면은 활처럼 휘어 있어가지고 무릎 공간은 꽤나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키 크신 분들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뒷좌석 거주성 자체는 나쁘진 않고 전 세대 모델보다는 조금 소폭 나아진 것 같다. 대폭 나아진 정도 수준 은 아니고요. 가운데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3명이 앉아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많이 불편할 겁니다. 뒷좌석의 시트 각도나 푹신푹신한 정도?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타서 장거리를 가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들이 좀 부족한 게 아쉬워요. 열선 시트 없고, 그다음 공조기 여기서 조작 못하고요. 뒤에 요즘 많이 쓰는 USB 포트들 없습니다. 근데 USB 포트는 앞에도 없어요. 앞에도 C 포트 하나밖에 없고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실내의 C클래스인데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C200부터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3 시리즈가 큰일 난 것 같아요. 이 차가 처음 타자마자부터 승차감이 굉장히 좋구나가 단번에 느껴집니다. 지금은 거의 90km에서 100km 정도, 그 정도 되는 속도로 항속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들어가서 200마력 정도 되는 힘을 내고요. 정지 가속, 시속 100km까지는 7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난한, 요즘 들어서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무난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간다던가 아니면 너무 답답하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딱 보편적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 모델로 꼽는 3 시리즈 320i랑 비교를 하면은 걔보다는 소폭 마력수도 높고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몇십 분 동안 타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주행감에 있어서는 특별히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스포츠성이 굉장히 없는 차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C200은 이 스티어링 조향되는 느낌이나 어떤 이 타이트한 정도, 이런 것들이 스포츠성을 강조하진 않아요. 이게 차의 특성상 이 차가 그냥 크루징용이고 시내나 장거리를 가더라도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한 차다라고 보면은 그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조차도 이 차는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한다라고 보면 되고, C300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애초에 차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속을 해서 추월을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차가 우악스럽지 않고 항상 시종일관 우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차가 그냥 데일리로 쓰기에는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매틱이 들어가 있는데 좀 둔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좀 더 뒷바퀴 굴림 세단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승차감 좋은 컴팩트 세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굳이 단점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가 주행성에서는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꼽은 단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는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한 중속, 저속이랑 중속 정도까지는 차가 조용하고 굉장히 고급 세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80, 90km를 넘어서 이제 고속도로 제한 속도 혹은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풍절음도 꽤 들리고요. 하체에서 오는 소리도 좀 크게 들립니다. 중저속까지는 고급스럽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고급스러움을 잃어서 갑자기 일반 세단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물론 차급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대단한 방음 방진 대책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 좀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아쉬운 점이 보인다. 그게 일단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모니터, 지금 이 내비게이션을 제가 켜고선 가고 있는데 계기판에도 연동을 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래픽도 좋고 심지어 여기 이렇게 옆에 강이 있으면 물도 흐르는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도 크고 이 안에 지금 모든 기능들이 다 집약돼 있다 보니까 물리 버튼이 거의 없어요. 이쪽 아래쪽 한 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터치 패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좀 발열이 심합니다. 요만큼만 가도 좀 따뜻해요. 세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 다리 놓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대부분의 뒷바퀴 굴림 베이스 차들이 이 가운데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좁긴 한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더 좁습니다. 3 시리즈나 아우디 A4나 A5 같은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보다 더 좁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다리를 놓고 있으면 종아리 옆쪽 부분이 여기 닿아 있습니다. 제가 뭐 체격이 크거나 살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님에도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니까 저보다 체격이 크신 분들이나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단점이다. 그 외에는 사실 뭐 앞쪽의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 A필러 사각지대도 별로 없고요. 사이드미러도 크기는 작은데 시야는 광각 미러를 사용해서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6,150이니까 좀 많이 비싸긴 하죠. 근데 또 들어간 사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하면 아주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사양 대비가 아니라 그냥 C클래스 산다 했는데 제일 싼 게 6,150, 비싼 모델은 6,800이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C300으로 갈아타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300 AMG 라인으로 갈아탔는데요. 확실히 조금 더 호쾌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이 차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로백이 6초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지만 평상시 일상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출력을 갖고 있고, 메르세데스에서 사용하는 9단 변속기가 이전에 7단 변속기랑 비교하면은 저는 너무 잘게 쪼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같은 고속 항속 구간에서는 9단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연료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 변속 충격도 괜찮고 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58마력이라는 수치면 사실 A4나 A5에서 나오는 45 TFSI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차의 그 AMG 라인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격하지가 않습니다. C200 타면서 이 차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데 C300은 훨씬 단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단단해지긴 했지만 BMW 3 시리즈나 뭐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하면 그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댐퍼 바운싱이 위아래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철 넘을 때 출렁출렁하고 시트에서 몸이 뜰 정도로 좀 이렇게 차가 출렁출렁합니다. 만약에 M 패키지 같은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면 아마 너무 물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반면에 스티어링을 돌릴 때의 느낌은 딱 적당합니다. 너무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는 아니고 좀 날렵하게 무르지 않게 이렇게 스티어링 감각이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요 정도면은 저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을 만한 딱 좋은 성향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 차가 뒷바퀴 굴림 모델이다 보니까 아까 탔던 C200 포매틱보다는 확실히 좀 경쾌해요. 이제 이게 한 60마력, 65마력 정도 높은데 그런 마력 차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뒷바퀴만 굴리기 때문에 더 깔끔한, 특히나 코너에서의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코너를 돌아나가는 라인 자체가 깔끔하게 이어져 있고 가볍게 산뜻하게 돌아나간다 라는 점은 만약에 이 차를 조금 더 드라이버 본인이 즐기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C300 쪽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C200의 포매틱이 아니라 포매틱 빠진 그냥 뒷바퀴 굴림 모델 들여올 계획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계획은 있는데 올해는 아마 아닐 것 같고 23년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뒷바퀴 모델을 구매를 하려면 C300을 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옵션 장난 같은 느낌이긴 해요. 풍절음 같은 것들은 아까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엔진음 자체는 아까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엔진음이 좀 걸걸하면서도 툴툴대는 느낌이 있었는데 C300은 그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스포티하게 꾸며졌어요. 조용하게 부드럽게 엔진이 질감을 가져가지 못할 거면은 차라리 조금 더 스포티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200보다는 C300이 엔진음은 좀 더 좋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C300의 옵션이 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포매틱이 빠지는 점만 제외하면 일단 실내외 AMG 라인 그 패키지가 들어가서 디자인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가죽 소재가 여기는 고급 가죽, 그리고 아까는 아마 인조 가죽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간 거, 그다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여기에 띄워주는 거, 실제 운전하면서 도움을 크게 받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어쨌든 증강현실 내비가 띄워진다는 점도 기술력 자랑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휠 사이즈 다른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포매틱이 빠졌지만 650만원 비싼 게 납득은 가는 그런 정도의 가격 책정입니다. 정말 E클래스를 뺨칠 만큼, E클래스를 뺨을 치고 위로 올라설 만큼 이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터무니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인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벤츠 하면 사실 고속 안정성 좋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가장 엔트리급인 A클래스도 고속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C20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요철 혹은 굴곡이 있는 데를 지날 때는 좀 출렁출렁하고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그보다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이 C300 AMG 라인 쪽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오늘 C200과 C300을 번갈아서 타보니까 확실히 이 두 차의 성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대 다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에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좀 여유로운 느낌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 C200을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BMW는 3시리즈에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미 C클래스는 할인이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차가 신차기 때문에. 그래서 실구매가의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찌됐던 좀 부드럽고 여유로운 승차감을 좋아하고 굉장히 많은 편의 장비, 고급스러운 실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타고 있는 C300 AMG 라인은 그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지만 그럼에도 고급스러운 세단을 원하는 분들, 그런 차를 원하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6,800만원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해요. 아마도 5시리즈를 충분히 살 거고요. E클래스도 아래 트림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꼭 이 차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아니면 좀 다른 차, 한 체급 높은 차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좋으면 뭐 이렇게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저도 지금 딱 그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차는 정말 좋았고요. 가격은 정말 비쌉니다.